오늘 지속 가능한 두 번째 주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힌트 드릴 거고요. 지금 학부모님 중에 중3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지금 시청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3들이 다들 캐나다에 가 있어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보고 계신 중3 학부모님들 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친구가 오면 줘야겠네. 예, 오면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오늘 나눌 주제의 말씀은 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두 번째는 그림 힌트인데 이 그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 당시에는 18살 공주였는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직접 이렇게 타이어를 교체하고 운전도 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 그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명언 힌트를 드리면 땡땡이란 말을 빼버리면 인생엔 아무 의미도 없다. 예,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죽어서든 살아서든 너의 땡땡을 완수하라. 마지막입니다. 지위가 높으면 땡땡이 크다. 오늘 주제 이 땡땡 찾으시면 되고요. 5초 드리겠습니다. 4, 3, 2, 1.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책임입니다.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전남 구례에 가면 이 집을 볼 수 있는데 이 집의 이름은 운조루. 새가 깃들여서 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1776년 조선 영조 때 유이즈라는 그 군수가 지은 집인데 99칸 집입니다. 예, 99칸, 100칸을 못 넘기는 이유는 이거 왕만할 수 있기 때문에 99칸 집의 집을 지었고 지금 24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주 건재합니다. 그리고 중요 민속 자료 제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사건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역사를 공부한 여러분들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여러 공통점이 있겠죠. 자,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 가진 자들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너무도 폭정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났던 하나의 밀란, 전쟁,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전쟁들이 굉장히 치열했던 곳이 어디냐면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 공통점의 전쟁에 치열했던 곳이 어디냐면 지리산의 한 자락입니다. 이 곳에서 굉장히 많은 전투들이 일어났고 밀란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투와 밀란 중에 이 집, 이 운조루 일종의 가진 자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징적인 99칸 집에 이 가진 자의 집이 지금까지도 24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재했던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쌀통입니다. 쌀통. 여러분들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많을 텐데 뒤주라고 해서 쌀통인데 이 쌀통이 이 운주루를 구했습니다. 왜요? 여기 밑에 보면 글귀가 하나 써져 있어요. 타인능해라고. 이 타인능해는 다른 사람도 능히 이 쌀을 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유이즈 씨가 지은 이 유대감집에 전통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가난한 그 당시 조선시대의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서 늘 이 뒤주를 놓고 사람들이 누구든 배고픈 사람이면 이 집에 와서 이 쌀을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쌀은 뭡니까? 돈이죠. 재산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쌀은 어떠나요?
집 안에다 놔요. 근데 이 뒤주는 어디 있었냐? 집 밖에다 둬요. 그것도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그러한 뒷골목에다 이 뒤주를 뒀습니다. 왜요? 배고픈 사람들이 언제든 이 집에 갔을 때 자존심 상하지 않고 쌀을 퍼갈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우리 이런 거 놔두면 아마 쌀통째 들고 갔을 거야. 근데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양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만 그 쌀을 가져갔어요. 왜요? 내가 다 가져가면 또 다른 내 이웃이 그 혜택을 못 누리니까. 그래서 연 30가마 정도의 쌀을 늘 여기다 채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 며느리들이 불을 꺼트리는 것은 용납이 됐지만 쌀통에 쌀이 떨어졌으면 엄청나게 혼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유씨 가문의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의 전통은 굶주린 이웃들을 먹이게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다시 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밀란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진 자들에게 화가 난 이 민중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김대감 집에 갑니다. 김대감 나오시오. 이제 동학농민운동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죽창 들고 가는 거야. 나오시오. 그리고 찌르는 거지. 자, 박대감 씨 나오시오. 죽창 들고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쌀, 재산들 다 수탈하고 그리고 집에 불태우고. 이 농민들의 화가, 이 민중들의 화가 이렇게 치솟은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유대감 씨 딱 간 거예요. 나오시오.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멈칫하는 거예요. 아, 사실은 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우리 그 유대감집 어르신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이 산모에게 먹을 걸 줬습니다. 우리 노모가 굉장히 몸이 아팠는데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 유대감집에 신세를 졌습니다. 동학농민운동 패스오버. 자, 여순 순천 패스오버. 6.25 패스오버. 이 6월절의 사건이 여기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도 이 집은 건재하게, 물론 이제 손실이 돼서 78칸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높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거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결국 이 운조를 이 조선 시대의 영조 때 24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집을 건재하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건재하게 섰을 수도 있었던 이유도 금방 이야기했던 노블리스 오블리주랑 이 도덕적 신분, 이 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역사의 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25가 발발했어요. 이 전 세계 독립국가 68%가 대한민국의 이 민주 아래 자유민주 이 공화국을 위해서 지지하거나 지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했던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정치인들과 장군들, 이들이 142명이나 우리나라의 전쟁에 투입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그의 아들과 함께 아이젠하워의 아들이 이 소령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 사령관에게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후방으로 빼주십시오. 근데 이게 우리나라적 사고가 아니에요. 빼려는 이유가 내 아들이 전방에서 싸우다가 전사하는 거는 그건 우리 가문의 영광인데 그러다 내 아들이 혹시라도 잡혀가지고 이제 그 당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니 이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후방으로 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아들의 말입니다. 아버님, 만약에 제가 적군에서 잡혀서 아버님 말씀대로 아버님이 곤란해지고 미국이 곤란해진다면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결국 이 소련의 신분으로 이 전투의 최전선에서 이 투입되어서 전쟁을 치릅니다. 자, 또 하나의 이 월튼 워커라는 장군도
그의 아들과 함께 이 참전을 합니다. 이 샘 워커 대위랑 참전을 하는데, 여러분 이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가 강력하게 한국을 지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한국의 전세가 회복됐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이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Stand or die. 내가 이 한국, 대한민국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든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든 우리는 후퇴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월튼 이 워커 장군은 본인의 말대로 버티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이 워커힐 호텔이 사실 이분을 기리기 위해 만든 호텔입니다. 이분이 전쟁에서 자기 말대로 버티든 죽든 하다가 죽음을 선택하고 결국엔 죽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이 당시 유엔 총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유해를 모시고 직접 바로 본국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저희 부대원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저 혼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바로 전선에 돌아가서 부대를 지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워커 장군이 돌아가시고 그 후임으로 벤 플린트 장군이 다시 지휘봉을 들게 됩니다. 역시 그의 아들 함께 지미 벤 플린트 중위로 같이 참여를 하는데, 작전 중에 실종이 됩니다. 이 전투기를 몰고 이 전투 수색을 하다가 그만 사라집니다. 당연히 이 모든 군대들이 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됐습니다. 그때 그 벤 플린트 장군이 얘기합니다. 지미 벤 플린트 2세 중위를 찾는 것에 멈추십시오. 거기 지금 너무도 위험합니다.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 작전을 멈추십시오. 벤 플린트 장군은 유일하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외아들 하나 있었는데 결국 그 외아들을 포기를 합니다. 결국 미국의 정치인과 장군들 142명이 우리 한국 이 땅을 위해 싸웠고, 그 중에 35명은 전사하거나 이렇게 실종이 됐습니다. 결국 이 6.25 참전,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사회로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회적 지위에 맞는 도덕적 책무, 의무를 다했던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이게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게 됐습니다. 이 필리핀에 계신 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게 됐는데, 그러다가 아주 재밌는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냐면 필리핀 안에 아이따라는 소수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보면 얼굴이 보면 약간 아프리카계의 얼굴 같아요. 뭐냐면 혼혈족입니다. 혼혈.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필리핀 사람 사이에서의 태어난 흑인 약간 이 그 족인데, 소수족인데 이 필리핀 안에서도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생김새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쫓겨서 어디로 가냐? 갈 곳이 어디냐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래서 이 아이타 소수민족들이 필리핀으로부터 쫓겨나서 산에서 살고 있는 이 아이타 소수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연히 굉장히 열악하고요. 전기도 없고 또 물도 없어서 물을 떠오려면 몇십 분을 내려가서 우물을 길어오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간신히 비와 햇빛만 피할 수 있는 이렇게 작고 허름한 한 10평도 안 될 것 같아요. 10평도 안 되는 이러한 초가집에서 한 7, 8명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초가집에서 7, 8명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 소개받은 그 아이타 소수민족은 5가족 35명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산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열악하고 또 이 소수민족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한때 이들이 우리의 이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뭔가 이렇게 빚진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사회적 책임을 역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당시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14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과 함께 통합 수업 같은 경우를 했는데 10그룹의 학생들을 제가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ATM 기계에서 돈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해서 총 100만 원을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다가 10만 원씩을 담아 놓고 그 당시 열 모듬을 제가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열 모듬의 학생들에게 이 봉투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열어보십시오. 애들이 딱 열어보니까 뭐야? 돈이지.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는 겁니다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우와, 10만 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단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이 10만 원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이 아이따 이 부족을 위해서 우리는 사업을 할 겁니다. 비즈니스를 해서 거기서 돈을 모은 걸 가지고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 아이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그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선생님 시험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한 달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과제도 많은데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선생님 좋아요. 그런데 저희 10만 원 열심히 하다가 날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자본금 다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실패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 학생이니까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묻어놓으면 성경 그대로 묻어놔서 이것들을 불순종하면 이거 그냥 묻어놓고 시도를 하지 않은 건 이건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런다고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함수 읽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를 것이 아니겠느냐. 조동아 시를 하나 읽어줬습니다. 자 그러자 아이들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 인간은 끝까지 하는구나. 저 인간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어쨌든 한 달 동안은 이들이 뭔가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선배의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다윈님 차예요. 그 당시 다윈님 차인데 다윈님 참 그렇게 차가 깨끗했어요. 근데 애들이 청소 열심히 하고 세차하고 10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친구는 로또를 만들었어요. 로또.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로또 만들어서 약간 사행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만들고 또 음식을 판매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부모님이 카페를 했는데 아예 카페에 들어가 가지고 카페에서 물건도 판매하고 또 서빙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중에 1등한 팀이 있었는데 1등한 팀은 이 팀이었어요. 이 팀이었는데 이 팀은 일단 우리 공동체 이롬이라는 비즈니스 공동체가 있는 걸 알고 이롬에다가 영업부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안녕하세요. 저 꿈의 학교 누구누구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혹시 이롬의 물품들을 좀 후원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을 해요? 물품 후원해 드릴게요. 얘기하면서 물품을 후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후원 물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200만 원치 후원을 해주신 거야. 근데 돈이 아니라 뭐예요? 물건이잖아. 물건. 뭐 해야 돼? 이제 판매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것을 위해서 후원을 받은 걸 가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팔기 시작해. 홍보하고 영업하기 시작했는데 문제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이게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다 이 친구들이
꾀가 생긴 거예요. 지혜가 생긴 거야. 이거 어떻게 하다가 한 번에 이걸 다 판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 대부분 음료수였거든요. 음료수였는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판매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가 어디지? 생각한 거예요. 아, 이들이 생각한 교회는 뭐냐면 온누리 교회를 생각한 거야. 자, 그래서 온누리 교회 가서 이거 우리의 취지를 딱 얘기하고 나면 모두가 다 사줄 거다 생각해서 딱 그 물품을 들고 온누리 교회 딱 갔는데 가자마자 잡상인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되면 포기할 텐데 이 친구들이 본인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 이걸 통해서 이 필리핀 아이딸을 도와준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끝나고 이 온누리 교회 앞에다 자판을 벌리는 거예요. 딱 자판을 벌리면서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길 기다립니다. 그 예배 끝나니까 쭉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들이 또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냥 물건을 판매하면 또 잡상인 차임 받을 것 같으니까 시음회를 하는 거예요. 아우,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자, 음료수 한 잔씩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제 음료수를 마실 때 취지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이 꿈의 학교 네트워크가 되게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꿈의 학교에서 왔는데요, 뭐 이런 일을 한다 그랬더니 꿈의 학교? 우리 아들이 졸업했던 학교인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일로 와보세요 막 해가지고 이분들이 막 서로 판매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이 친구들이 거의 물품을 다 이곳에서 팔아냅니다. 결국 자본금 10만 원에 10팀을 운영을 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단 한 팀도 자본금을 까먹은 팀이 한 팀도 없었습니다. 가장 적게 남은 팀이 몇만 원 수익을 남겼어요. 그리고 총 10팀이 참여해서 300만 원의 이 수익금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는 이 필리핀 아이따 민족들을 도와주기 위해 출발을 합니다. 저희가 간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다 주변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데 저희가 간다니까 부탁도 안 했는데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줬어요, 주민들이.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저희가 여기서 잤는데 연출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닭들이 같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망고나무 하나면 학생들 대학을 보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망고나무를 한 50주 심었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게 다 뭐 그릇도 없고 수저도 없고 근데 다들 이렇게 손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손으로 먹다가 장염 걸렸어요. 장염. 전기가 없어서 이제 발전기로 돌려가지고 저녁에 이제 영화를 봤는데 이게 처음으로 영화를 보시는 거죠. 다들 신기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im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a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You raise me up. I can stand on mountains. The stormy sea, and I am surrounded when I am on your shore. Oh,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이제 첫해 그 아이들이 열심히 사업한 그 300 가지고 이곳에 가서 섬겼고 그 다음에도 같이 졸업생들과 함께 같이 그곳에 가서 섬겼습니다. 몇 차례 여기 가서 좀 섬겼고요.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 선교하시는 지역 그 필리핀 현지 그 교회가 이곳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잘 설립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숫자를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 세계가 약 80억 인구가 됩니다. 그 중에 2억은요 고아예요. 매일 5,760명이 고아가 발생하고 있고요. 2.2초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한 명의 고아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명의 고아가 발생했고요. 이 고아의 70%는 18세 미만이 되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18세 미만의 10%는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다시 80억의 인구를 기억하시고 그 중에 20억은 기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1분에 34명이 죽어가고 있고 5초에 1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가진 자의 성실한 책임을 다 졌다면 0입니다. 우리가 봤던 그 모든 숫자는 불필요한 숫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지속 가능한 꿈의 학교 두 번째 주제는 책임입니다. 저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꿈의 학교를 귀족학교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아무도 귀족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혹시 귀족 봤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 우리 선생님들 귀족이 아무도 없는데 귀족학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한번 왜 이렇게 우리 꿈의 학교에 귀족학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물론 등록금 비싼 건 많지만
그런다고 국가가 우리를 지원해주지 않아서 비싼 거지 우리가 귀족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쭉 조사해 보니까 우리 학교가 한때 초창기 때 한국의 이튼스쿨을 꿈꾼다라고 표명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학교 보고 이렇게 영국의 이튼스쿨을 얘기하나 보다, 이런 얘기들을 귀족 학교라고 얘기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이튼스쿨이 어떤 학교냐면요, 영국의 최고의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1441년에 이 개교한, 여기에요. 진짜 멋있죠? 여기 진짜 귀족 학교거든요. 왜 귀족 학교냐면 영국의 상류층 자제들이 다녀요. 그리고 세계적인 수재들 여기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를 대부분 여기 나오면 이쪽으로 라인을 탑니다. 그 다음에 영국 수상인 처칠을 비롯해서 약 20여 개의 그 영국의 그 수상을 배출한 학교가 바로 이 학교예요. 명문이죠. 그죠? 명문 사립 맞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명문을 가라, 이게 아니야. 물론 이 학교가 명문으로서 좋은 아이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이 학교가 강조하고 있는 정신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까 제기했던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자의 책무. 이게 왜 이렇게 강조되냐면 이 영국 상류를 이끌었던 굉장히 중요한 고상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여기에 이튼스쿨 학생들의 모습인데요,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이때 아이들이 다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참전했던 학생들 중 200명이 사망을 합니다. 영국의 이튼스쿨을 가장 자랑하는 장소가 있어요. 핫플레이스. 우리로 말하면 핫플레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핫플레이스가 영국은 어디냐?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 여러분들 이곳이 잘 보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잘 안 보이겠지만 이름이 하나씩 다 새겨져 있어요. 뭐에 대한 이름일까? 1차, 2차 세계대전에 가서 죽었던 이튼스쿨 학생들의 명단입니다. 영국은 이 이튼스쿨을 자랑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많이 가고 좋은 유명한 사람들 많이 배출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영국은 자랑합니다. 사회적 신분에 맞는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이 교육이 이튼스쿨을 만드는 귀족 학교로, 명문 학교로 만드는 정신이에요. 저는 꿈의 학교가 귀족 학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튼스쿨처럼 귀족 학교로 갔으면 좋겠지만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저는 이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정신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운동으로 배움에 대한 성실한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친구들이 지금도 너무도 많습니다. 자연 재해로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한 기회를 잃어버린 친구들도 너무도 많고요. 전쟁으로 이 배움의 기회를 잃은 친구도 많고 배고파서 이 공부할 기회를 잃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배움을 성실하게 책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그들을 향한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물을 거예요.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요구할 거고요. 많이 맡겨진 자에게 많은 것들을 물을 겁니다. 이 학교가 귀족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린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봐왔던 그 학생들에 비해서 우리는 가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좋은 교육을 받게 했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받은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졸아요? 죄입니다. 이들을 향한 죄예요.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배움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이란 말을 빼면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죽어서든 살아서든 너의 책임을 완수하라. 지위가 높으면 책임이 크다. 가진 자가 많다면, 가진 것이 많다면 그만큼 책임이 많은 거예요. 맡겨진 달란트가 많습니까? 그만큼 책임이 많은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비싼 교육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받지 못하는 친구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수업 현장에서 배움을 향해 달려가기 바랍니다. 졸 시간이 없어요. 숙제 대충 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충 그러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실한 배움의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꿈의 학교